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지난달 29일이죠. 세계의 큰별 조성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별세를 하셨습니다. 고인께서는 대한민국의 기술 경영자로서 선각자였었고요. 그리고 민간 예계에도 크나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자, 이 시간에 조성래 명예회장이 돌아가셨는데요. 그 상속인들이 과연 얼마나 상속세를 내야 될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조성래 명예회장이요, 생전에 보유했던 상장 계열사의 주식이 7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상속인들이 납부할 세금도 천문학적인 규모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되는데요. 아마 상속인들이 세금을 내려면 그 주식담보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일부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해야만이 상속세를 납부할 것으로 봅니다. 이제 그 상장 계열사의 주식만 해도 약 한 7천억 원이 된다고 하는데요. 원래 이제 그 주식평가, 유가증권평가는요, 돌아가신 날 기준 전후로 해서 2개월 동안 그 시가 평균액으로 해서 세금을 매기는데요. 그 돌아가시는 날 29일 날 현재 종가 기준을 조사해 보니까요, 시가총액이 7,162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상속인들이 납부할 세금은 얼마냐? 지금 조성렬 명회장께서 최대 주주입니다. 최대 주주고, 그리고 특수관계자의 지분에 대해서 상속을 받게 되면은 평가액의 20% 할증을 한 뒤에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5단계 초과 누진세율로서요, 최저 10%에서 많게는 최고 50%거든요. 자, 그러면 50%인데 평가 금액의 20% 할증하니까 평균 한 60% 세금을 부담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속세는요,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하는데, 피상속인의 상속 계실이 속하는 다름 아래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이 7,162억 원인데요. 여기에 60%를 이제 곱한 금액이 세금이 되겠죠. 그런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되면 신고세 공제 3%를 공제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요, 세금이 4,168억 원이 추산되네요. 4,168억. 그러면 여러분, 4,168억 원 세금 내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주식을 담보대출 받거나 아니면 상속받은 재산 일부를 처분해야 되는데 4,168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상속인들은 조성래 명예회장의 배우자가 있고요, 삼형제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법상 상속 지분이 배우자는 1.5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1, 1, 1이니까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4.5가 되겠죠? 그럼 배우자는 4.5분의 1.5가 되고, 장남, 차남, 삼남은 각각 4.5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통분합니다. 배우자는 4.5분의 1.5 곱하기 2분의 1을 하게 되면 9분의 3이 되겠고, 자녀들은 4.5분의 1 곱하기 2분의 2 하게 되면 9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모두 다 9분의 2씩 상속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법정 상속이 되겠는데요. 자, 4,162억보다 더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조성래 그 명예회장이 만약에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이제 평가 금액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상속재산은
상속 주식 같은 경우는 상속 개시일 전후 2개월의 평균 금액이 되기 때문에 아마 상속 재산의 변동 금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균 4,162억인데 아마 상속 재산이 상속세가 더 늘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 이건희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요, 선대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역시 상속을 받았을 때도 주식담보대출을 받거나 일부 재산을 처분해서 상속세를 납부한 적이 있죠. 아마도 이 조성래 명예회장의 상속인들, 배우자와 자녀들이 아마 상속세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일부 주식을 담보대출 받거나 상속재산을 아마 처분해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4천억 이상을 세금을 낸다는 것도 크나큰 경제적인 부담이 되겠죠.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산이 적으면 적을수록 고통도 적다. 리틀 프로퍼리 리틀 케어라는 말도 생각이 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